자, 그 다음에 추론적 읽기인데요.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해보자. 요거 그 기억나세요? 이제 읽기 전 활동, 뭐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 그런 거에서 읽기 전 활동이죠. 알고 싶은 내용은 뭐냐? 이 단원이 추론적 읽기인데 사실 뭐 추론적 읽기는 설명할 게 딱히 없어요. 의도, 목적 이런 걸 추론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당연히. 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는가, 어떤 목적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가 이런 것을 추론하면서 읽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글의 내용을 좀 볼게요. 나는 문화유산을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의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다. 자, 이게 나의 생각, 나의 주장입니다. 삶의 흔적은 동시에 삶의 흔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다 해도 같은 말이겠죠. 집을 지을 줄 아는 이는 집을 남겼고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는 그림을, 그릇을 빚을 줄 아는 이는 그릇을 유산으로 남겼다. 그러니까 앞서 살다 간 사람들의 흔적 자체가 우리에게는 문화유산이라는 거죠. 무엇을 할 줄 안다는 말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말은 곧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삶이 축적된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힘이 축적된다는 말이다. 되니? 이게 뭐가?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거야. 삶의 흔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화유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것, 문화유산이 쌓인다는 것, 문화유산이 쌓인다는 것은 삶이 축적되는 것이요, 힘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지금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된 것. 삶에 연관된 문화유산에 관심이 있대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다. 잘 살던 사람들의 고급 문화에 연관된 것도 눈길을 끌지만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내 삶에 더 큰 힘을 준다.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나는 농산일에 젖먹이나 다름이 없다.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다.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다. 따라서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 신미안을 높이고, 신미안 뜻 알아두십시오. 신미안 나오죠.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안목, 신미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그러니까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이 뭔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이런 약간 뜬구름 잡는, 뭐 예술 같은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일이 아니라 절박해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농촌 문화 유산을 이어받는 것은 절박한 생존의 일이다. 그 다음 보시면 내가 사는 농가의 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서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뭐가 없냐면 늘 푸른 나무는 한 그루도 없대요. 여러 가지 이제 나무가 있는데 꽃도 있고 어쩌고. 근데 소나무나 이런 늘 푸른 나무, 상록수가 없다는 거죠. 겨울에는 보기에는 살 풍경이, 그러니까 보기에는 뭔가 좋아 보이진 않는 거죠. 그런데 눈여겨보면 볼수록 이 뜰을 갖고 온 분의 슬기로움에 놀라게 된다. 결국은 이제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잘 손질된 앙증맞은 상록수로 꾸며놓은 정원은 조선식 정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늘 푸른 나무는 한 그루도 없는 이 정원이 조선식 정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겠죠. 여기 바로 나오네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시골집들이 조선식 정원이다. 우리 집들에는 감나무, 큰 것 작은 것 7그루, 살구나무, 앵두나무, 석류나무, 보리수나무가 한 그루씩 있고 화단에는 모란과 작약, 국화, 붓꽃들이 심겨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과일나무들은 한 그루뿐인데 왜 감나무만 유난히 많을까? 답을 봅시다. 답을. 다른 과일들은 모두 한철 음식인데, 그죠? 한철 음식. 그러니까 한철만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배를 불려주지는 못하는데, 그럴까요? 뭐 이건 이제 뭐 약간 본인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데 감은 곶감으로 깎아 오래 간직해두고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한철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복에 훌륭한 요깃거리가 된다. 근데 그거 아세요? 감 공복에 많이 먹으면 변비 걸립니다.
꽃도 그렇다. 모란이나 작약은 게 뿌리는 좋은 한약재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쓸모 있다는 거야. 예? 쓸모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야 소나무 이런 거 상록수들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열매를 먹을 수도 없고 쓸모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조선식 정원은 이런 다 쓸모 있는 나무들을 심어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약재다, 머리를 감을 수 있다, 술을 빚을 수 있다. 그렇구나. 여기 있네요. 생산 문화와 소비 문화의 차이.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감나무라든가 앵두나무, 석류나무, 살구나무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생산의 문화. 그리고 늘 푸른 나무. 요거는 소비 문화라는 거예요. 소비 문화. 됐어요? 이 차이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들에 서 있는 과일나무들도 나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지만 천연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와 물들이는 법을 일러주는 마을 어른들, 그쵸? 이웃들, 이런 사람들도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무들도 문화유산이지만 이런 사람들도 문화유산이다. 지난해 여름에 배에 천연물감을 들이는 시험을 했다. 풋감을 찧어 가롯을 만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실험의 범위를 넓혀갔다. 붉은색과 푸른색을 얻기 위해 잇꽃과 쪼개 씨앗을 구해 밭에 뿌렸다. 처음 출발은 염료산업이 공해산업인데다 살갗에 닿는 인공염료가 건강에 이롭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자연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일하는 틈틈이 물들인 옷감이 이제 자그마치 50가지가 넘는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이 알려준다는 거죠. 문화유산입니다. 양파 껍질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좋은 천연물감 재료가 되는데 무심히 던지는 이런 한마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들, 이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한마디가 우리의 귀에는 가뭄에 듣는 단비소리보다 더 반갑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암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은 이렇듯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오기도 하고 나무여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자, 요걸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쵸? 여기 나오네요.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는 부분. 자, 그래서 항아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항아리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암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항아리를 모으기 시작했대요. 그죠? 항아리를 모으기 시작했다. 동기는 단순하다. 동기는 뭐 이렇습니다. 여기 있다.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서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은 것인데 어려운 살림의 보탬이 될 날이 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모은 것이다. 이게 이제 요런 게 동기가 되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답기도 하다. 뭐 그렇대요. 그 다음에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 빚어낸 만드는 문화. 이거 부정입니다. 색깔 구별해 드릴게요. 부정이고요.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온 기르는 문화. 이건 긍정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문화의 물결에 휩쓸려 기르는 문화의 유산들이 낡은 생활 양식의 찌꺼기로 치부되고 여기저기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는데, 이 가슴앓이가 다만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대대로 전승되어 우리나라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벽 노릇을 해왔던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나날의 삶을 사람답게 꾸려갈 암도 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거죠. 나날의 삶을 사람답게 꾸려갈 암도 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요겁니다. 요게 이제 걱정이 돼서 가슴앓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살 길이 막힐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 길조차 없애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런 전통적 가치관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문화유산을 이어가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문화유산은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흔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암과 힘이 축적된다. 문화유산을 받아들면 특히 의식주에 연관된 문화유산 단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보면 늘 상록수 따위는 없다는 거죠. 예, 상록수로 꾸민 건 조선식 정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상록수가 없고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다. 앵두나무, 살구나무, 성리나무, 보리수나무, 특히 감나무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러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원을 꾸미는 데에도 이런 생산 문화와 소비 문화의 차이가 있구나. 생산 문화는 우리 전통 문화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고 소비 문화는 우리 전통 문화 유산이 아니에요. 서구에서 들어온 문화인 것이죠.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도 훌륭한 문화 유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천연 물감을 만든다는 거죠. 천연 물감을 만들고 재료, 물들이는 법 이런 것을 알려주는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도 문화 유산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말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알물, 지혜를 나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고 이것의 원천은 문화유산이다. 이 문화유산은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기도 하고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 세간이라는 건 살림살이인데 살림살이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있죠. 항아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아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항아리는 뭐 이래서 이제 모았다.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깝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언젠가는 살림의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은 것인데 정말 아름답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만드는 문화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자연이 만들어온 기르는 문화, 전통적인 기르는 문화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문화유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걸 이어받지 못하면 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건 근데 제가 볼 땐 좀 지나친 걱정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정리된 걸 좀 보시면 인생관을 추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론하며 읽기. 인생관을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그리고 상반되는 대상. 그래서 이제 만드는 문화, 그렇죠? 이게 이제 상반된 대상이 되겠죠. 여기 나오네요. 기르는 문화와 만드는 문화 이제 대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드는 문화를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